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앞으로 금융위기가 오면 상업용 부동산 부실, 자, 이쪽에서 온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쪽이 왜 부실한지, 얼마나 심각한지, 자, 언제쯤 이 사건이 터질지 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언론에서도 그 문제를 계속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요. 그걸 계속 여러분들이 기사가 나오면은 추적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위기가 조금 언제쯤 터질 수 있겠다. 얼마나 심각하겠다. 아니야, 이거는 뭐 또 봉합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그 대표적인 그루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좀 메모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문제가 터진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에서도 미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만 문제가 되겠어요? 주거용 부동산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만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도 문제가 되겠죠. 자,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뭐 유명 연예인이 건물을 뭐 빚을 엄청나게 내서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그게 굉장히 타격을 받다고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한 2년 전, 뭐 3년 전에 상업용 부동산, 빌딩, 업무용 빌딩을 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한 2%에서 뭐 3%대 받았던 게 지금 뭐 6%대, 5%대. 자, 그렇게 되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 똑같이 이제 그걸 미국에서 겪고 있고, 자, 그 시장이 문제가 되면 크게 터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에서 터졌는데, 자, 이번에는 상업용에서 터질 수 있다라는 거. 그만큼 이제 그때보다는 뭐랄까요. 그때는 이제 그 주택 모기지 상품에 대해서 어떤 그 컨트롤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그 주택 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컨트롤이 됐는데, 중요한 건 상업용 부동산 부실에 관해서는 컨트롤이 안 되고 뭐랄까요, 막 부실 대출이 많이 나갔다라는 거죠. 돈이 엄청나게 풀렸으니까 뭐 그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돈 가지고 와서 펀드를 가지고 와서 사겠다는데 뭐 말릴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부실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자, 최근에 그 미국 핵심지 빌딩과 호텔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하면 미국의 핵심지 빌딩하고 뭐 호텔, 콘도 그런 거예요. 자, 그걸 이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는 거야. 뭐 일반인이 사는 게 아니라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는 거야. 외국인들이 이제 그걸 리치 상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걸 사는 거야. 자, 우리도 거기에 지분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자, 그게 이제 부실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펀드 환매가 해외 부동산 펀드 환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몇 년 되면 이제 환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5년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펀드에서 한 3년 예를 들어 사고 나서 환매 기간을 3년 4년이면 3년째 되면 팔아야 되는 거야. 팔아서 일반인들한테 투자자들한테 환매를 해줘야 돼. 근데 못 파는 거야. 적자가 났으니까. 그래서 환매 연기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빌딩들이 어디냐면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런던, 파리 전 세계 유명 도시들에 있어. 자, 거기 이제 그 도시들의 거품이 지금 꺼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펀드 환매 연기 소식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자, 물론 우리나라도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다라는 거야. 자, 뒤에서 건 얘기 보시죠. 그래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자, 이걸 CRE라고 하는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자, 이거 크레디트 스위스 파산 위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얘기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미국이 이 CRE 시장에 투자한 게 7천조라고 그래. 자, 그 중에 우리도 70조를 투자했다라는 거야. 자, CRE 시장 규모만 5조 6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282조야.
자, 앞으로 3년 사이 절반 가까운 자금의 만기가 돌아온다는 거니까 7,282억을 투자를 했는데 건물을 샀는데 3년 안에 이걸 다 환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손실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손실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환매가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이유는 고금리 환경과 높은 공실률.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재택근무가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그때 호텔을 잘 안 갔잖아요. 거기다 이제 고금리가 됐잖아. 자, 그러면서 공실률이 5%에서 뭐 18% 거의 4배가 올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CRE 상품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자, 문제는 급락을 하면 원금이라도 회수해야 되는데 원금 손실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나라 경우에도 국내 해외 부동산 펀드 설정액이 약 70조 원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CRE 상품에 많이 투자한 뭐랄까요, 뭐 증권사 뭐 그런 회사들은 주가에 조금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특히 2017년에서 18년 전으로 집중적으로 자금이 몰렸다는 거예요. 이따가 슬슬 그 부동산이 핫하기 시작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이 좋다고 하니까 이 또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또 미국으로 들어간 거야, 먹으려고. 근데 적당히 먹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자, 문제는 올해부터 속속 만기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2015년 연말만 해도 해외 부동산 펀드 설정액이 우리나라의 경우에요, 11조 2,779억 원에 불과했다라는 거야. 근데 불과 7년 만에 7배 가까이 폭증했다. 자,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그 돈이 이렇게 해외 부동산 투자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2018년 초에는 해외 부동산 펀드 설정액이 30조 원대로 진입하면서 29조 원 규모였던 국내 부동산 펀드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2017년, 18년에 30조를 넘어서 투자했고 그 이후로 계속 투자해서 70조까지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 회수가 안 되면 큰 문제가 되겠죠. 아마도 휘청하는 회사들이 나오겠죠. 주로 미국 오피스와 호텔을 편입을 했고, 자, 이게 어디가 투자를 많이 했냐? 바로 우리 연기금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한 거야. 그리고 공제해. 무슨 공제? 돈 많이 굴리는 공제들이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가 돈을 댔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증권회사에서는 그 상품을 만들어서 또 투자를 했겠죠. 그런데도 이제 작살난 거죠. 자, 국내 증권사와 운용사는 이들의 입맛에 맞는 자산을 찾아 미국 CRE 시장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지금 앞으로 굉장히 이 금융 시장에서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이 CRE 시장도 문제지. 그 신종 자본증권도 문제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뭔가 터졌다면 우리는 다 연관이 돼 있어. 자, 이런 상품들이 어디에 투자하냐면 미국의 경제 수도 뉴욕, 맨하탄,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이런 데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딩과 호텔을 자산으로 편입하고 대출 펀드와 리츠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팔았을 때 수익이 나면 그걸 환매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연기금 공제애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원금 까먹게 생겼다라는 얘기야. 자, 문제는 이게 이제 그때 2017년 8년도에 인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라는 거야. 근데 질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연기금과 공제에 미국의 펀드 상품에 대해서, 리치 상품에 대해서 그런 CRE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없다라는 거야. 없다. 자, 보세요.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 부실 점검 보고서를 작성한 분이에요. 이분이 국내 해외 부동산 펀드는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80%가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이 변제 순위가 낮은 지분 투자나 매자딘 대출 형태의 고위험 익스포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금이 까지게 되면은 변제 순위가 낮기 때문에 원금도 못 받는다는 거야.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안전장치를 걸고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안전장치도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부실하시 투자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는 거야. 자, 70조 원이 이게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반의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해외 부동산 특히 현지 사정에 능통한 전문가를 확보해서 그걸 연구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IB 투자은행이죠. 영업 실적 올리기에만
그 급에서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인력을 대체 투자 전문가로 기용을 해서 조직 외양만 키운 채 영업을 계속해서 결국 제대로 된 실사도 못하고 현지 브로커가 가져오는 그냥 투기 등급 물건을 덜컥 샀다라는 거야. 부실해졌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금융권이 부실해지고 또 원달러 환율까지 문제가 된다니까.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언젠가는 터질 거야. 언젠가는 터질 거야. 지금은 그 CRE 부동산이 얼마나 부실한지 모르고 뭐 디폴트가 얼마나 나는지 원금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를 모르지만 그 부실 금액이 밝혀지고 디폴트가 점점 많아질수록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그 브로커들이 제안하는 투자 제안서 서류 몇 장에 IB의 기존 평판에 의존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삭스다, 모건 스탠리다 그런 브로커들이 제시를 하면 덜컥 계약을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펀드 만기가 이제 대체로 5년, 6년 뒤에 끝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야. 자, 이게 펀드 만기가 되기도 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 CRE 시장이 부실해진 거는 말 그대로 공실률이 치솟기 때문이야. 자, 불과 1년 사이에 공실률이 5%대까지 올랐다라는 거야.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회사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맨하탄 오피스 공실률이 18%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지금 2013년 이후에 최고치라는 거야. 이 왜 이렇게 공실률이 나겠냐고. 경기 침체이고 그다음에 재택근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해외 부동산 가치가 가격이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거야. 금리가 올라가면 그냥 이 상업용 부동산은 그 제일 처음에 작살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실률까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야. 자, 해외 17년부터 18년 설정된 해외 부동산 펀드의 만기가 지난해부터 돌아오는 중이고 상환 연기 및 기한 이익 상실 상태로 빠졌다는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투자한 펀드 중에 몇몇 개는 디폴트 위기에 이미 와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신문에 나면 뭐 조금만 회사는 좀 충격이 크고 부동산 펀드는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 설정 기간이 지나면 자산을 매각해서 원금을 상환하고 차익에 해당하는 수익을 분배받는 건데 이 시기 편입한 자산 가치가 투자 시점 대비 하락해서 오히려 원금을 잃고 있다라는 거야. 자,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 진짜 알아봐야 되겠어요.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투자했는지 좀 더 공부가 필요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를 또 이렇게 기자들이 오픈을 하질 않아. 밝혀내질 않아. 막 파고 들어가서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또 그걸 그렇게 또 못하더라고. 자, 문제는 앞으로 미국의 부동산의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진국 핵심지 빌딩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자, 이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미국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게 이 문제야. 그리고 미국의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상품을 투자했겠냐고. 미국은 우리보다도 그 리치 상품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사실 리치 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네 뭐 건물 예를 들어서 뭐 롯데마트 건물 뭐 팔아가지고 그거를 뭐 리치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네 임대료 나오는 것을 투자자에게 주는 정도 뭐 그런 정도 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아. 뭐 사모펀드에서 뭐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크지 않은데 미국은 굉장히 이런 펀드 투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리치 상품화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근데 그게 부실해지고 거품이 많이 꼈다라는 거지. 그 금리를 올리는 그 거품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지.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금리를 내렸으니까 버블이 얼마나 꼈겠냐고. 그러면서 그 버블이 깨지고 있다. 자, 이게 체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주택 모기지보다 더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시장에 충격을 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기사화는 안 되거든. 뭐 그 기사화가 되면 금융위기가 되는 거니 어떻게든 이제 봉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 자, 일단은 펀드 환매 시기가 도래하면서 이 투자은행 업계는 수익자들에게 만기 연장을 권유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늦게 환매해라. 한 번 더 환매해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도 부동산인데. 그러니까 수익자인 기관 투자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데 한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투자자가 원금 회수를 할 수 있잖아.
거기 불안하니까 무조건 원금 잘라.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냥 손절치고 나와야 되는 거지. 무작정 버티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중요한 기사 중에 뭐가 나왔냐면, 자,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는 이제 다 시행이 됐는데, 이제 규제 지역에서도 소형 평수에 관해서는 당첨이 이제 추첨제가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가점제를 줄이고. 그러니까 지금 규제 지역이 어디예요? 강남, 용산, 서초 4개 구죠. 자, 이 구에서도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추첨제가 늘어났으니까 8호제곱미터 이하의 추첨제가 늘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점이 낮아도 추첨을 받을 당첨이 될 수 있으니까 청약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자, 4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이거는. 자, 공약이었던 것을 4월부터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추천제 공급이 시작된 규제지역에서 청약 가점이 낮아도 용산구, 강남, 서초, 송파에서 공급되는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곽으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점이 낮아도 이 용산구, 강남, 서초, 송파에 청약을 해라. 청약에서 충분히 당첨될 기회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청약 기회가 많아져서 주변에서 당첨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이고 젊은 분들은 구주택을 비싸게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청약 시장에서 받으면 그게 싼 거 아니겠습니까? 받으시면 된다니까. 자, 그래서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래요. 개정안을 보니까 규제지역 내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추첨제를 도입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입이 안 됐다라는 거죠. 자, 지역은 이제 아까 말했고 4구, 강남 4구, 그리고 송파, 용산, 강남 3구와 용산구. 자,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에서 전용 8호제곱미터 등을 점수화해서 높은 순으로 당첨시켰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짧은 2030 세대들은 거의 당첨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이제 당첨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규제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에서는 이제 가능해졌고, 그래서 앞으로는 추첨제가 도입돼서 규제 지역에서도 이렇게 청약 당첨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 60제곱미터 미만 소형 평수에서도 추첨제 물량이 전체의 60%, 가점제보다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추첨은 60% 해주고 40%만 가점으로 가겠다라는 거야. 60제곱미터 이하에서도. 자, 전용 60에서 85 이하도 전체의 30%가 추첨제로 공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많아졌어요. 다만 이제 8호제곱미터 이상에서는 중대형, 이제 규제 지역에서 고가점자가 더 유리해졌어요. 지금까지보다는 전체의 50%를 추첨제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를 20% 줄이고 가점제 비중을 80%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50%를 추첨제로 했는데 20% 줄여가지고 가점제 비중을 80%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넓은 평형일수록 고령층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서 가점이 높은 분들이 유리하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규제 지역에서는.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이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냥 비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그 시행령으로 가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어떤 젊은이들이 소형 평수를 받기에는 분명히 이 유리의 저기를 노리시라는 얘기예요. 자, 현재 비규제 지역은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4대6, 그죠? 4대6. 8호 이상에서는 그냥 추첨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2030 세대들이 요즘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집을 산다고 그러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청약시장에서 주택을 이런 유리한 제도를 이용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